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적과학의 작가 스탕달은 문학뿐만 아니라 연애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밀라노 장군의 아내 마틸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사랑의 본질을 탐구한 채 연애론을 남겼습니다. 연애론에서 스탕달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과정으로 설명하며 사랑의 기쁨과 고통, 그리고 인간 존재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에게 사랑은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죠. 오늘 소개할 책, 스탕달 누구에게나 연애는 있다는 남녀의 연애 심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사실 현대의 수많은 연애론도 따지고 보면 스탕달의 이론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이 책을 쓴 지 약 200년이 흘렀지만 사랑의 법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랑에 빠지는 순간의 설렘과 갈등,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똑같죠. 결국 사랑이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감정이기에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첫눈에 반하는 심리. 그녀를 보는 순간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자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 남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물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은 분명히 있다. 베를린에 비렐미나라는 여자가 있었다. 남자는 그녀 주위를 맴돌면서 구애를 했지만 그녀는 사랑 자체를 경멸하고 사랑의 광기에 주소를 보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지식과 재능은 물론이고 막대한 재산까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다. 그녀의 행동은 사교계의 높은 신분을 지닌 남자들의 호의나 프로포즈를 늘 예의 바르게 거절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여자의 행실면에서 본보기가 되었다. 남자들도 그녀에게 접근을 자제했으며 사랑도 단념하고 단지 우정만이라도 나누길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렐미나는 무도회에서 헤르만이라는 젊은 남자와 15분 정도 춤을 춘 후에 갑자기 달라졌다. 그녀는 헤르만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당시 비렐미나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친구야, 그 순간 그 남자는 나를 지배해 버렸다. 그를 만나는 행복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단지 그가 내게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처음 본 그에게 내가 왜 그렇게 열렬하게 매혹당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 그가 내게 날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나는 즉각 네 하고 대답했을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내가 혹시 독약을 잘못 먹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도대체 만난 지 15분도 안 되는 남자를 그토록 그리워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와 춤을 추고 난 후에 그는 왕과 함께 무도장에서 나갔다. 그 순간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나는 정열을 가라앉힐 때까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친구야, 그날 밤 이후 나는
본래 정숙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비렐미나는 이성적인 자기가 겨우 한 번 만난 헤르만에게 왜 그렇게 사랑에 빠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의 이성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헤르만에게 고백 한 번 못한 채 사랑의 열병을 앓다가 독약을 마시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다. 그렇다면 헤르만이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였을까? 그의 매력은 그저 춤 잘 추고 쾌활한 성격에 인상이 좋다는 것뿐, 창녀집에 드나들며 여자들과 어울리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남자에 불과했다. 여자가 이처럼 첫눈에 반하려면 상대 남자에게 어떤 의심이나 경계심이 전혀 없고 마음이 지쳐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는 여자에게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 비렐미나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남자에게 의심과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연애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무료한 상태에서 지쳐 있었다. 또한 그녀는 사회적 관습에 저항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성공한 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불만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비렐미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고, 바로 그때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곧 운명적인 남자로 여겨 연애의 결정작용을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 빠지는 여자는 영혼이 너무 고결하기 때문에 사랑을 시작하면 곧 정열적 연애에 빠진다. 차라리 다른 여자들처럼 남자 앞에서 교태라도 부릴 수 있는 성격이라면 불행한 사태는 피할 수도 있었다. 그처럼 여자가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일은 종교와 도덕의 억압에 대한 반발에서 오기도 하지만 순결을 지켜야 하는 단조로운 생활이 가져온 권태의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는 나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겠다고 미리 마음먹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처지를 생각하면 첫눈에 반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특히 여자가 남자 문제로 불행한 경험을 겪었다면 남자에게 의심과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첫눈에 반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와 반대로 오래전부터 동성간의 친구로부터 어떤 남자를 흠모하며 칭찬하는 얘기를 듣던 여자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는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이미 그 남자에게 매혹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남자를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첫눈에 반했다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 여자가 삭막한 삶에 권태를 느낀 나머지 어느 날 밤 우연히 만난 한 남자를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줄고 상상해오던 위대한 영혼의 충돌을 경험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른다. 영리한 남자들은 그런 착각에 빠진 여자의 심리를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육체적인 사랑도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 남자를 며칠 못 만났거나 남들이 그에 대해 좋지 않게 평가한다면 좋았던 감정은 곧 사라진다. 첫 섹스 후의 여자 심리. 여자가 남자에게 순결을 바친 후에는 그 남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
평소에 늘 꿈꾸던 사랑의 대상이 섹스 이후 오직 그 남자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와 섹스를 한 후에는 그토록 금기시하고 부끄러워했던 평소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게 뭐가 어때서 하고 수치심을 정당화한다. 또한 틈만 나면 그 남자와 가졌던 감미로웠던 행위에 대한 세밀한 상황을 떠올리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다. 여자는 이제 애인이 자신에게 애걸하고 도전해올 목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 남자에게 냉정하게 굴거나 거절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순간 혹시 애인의 정복자 리스트에 다른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한다. 바로 이때 여자의 두 번째 결정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결정작용은 여자에게 의혹을 동반하기 때문에 몹시 격렬하다. 이때 여자의 심리 상태는 마치 여왕에서 시녀로 퇴락한 느낌이다. 그런 느낌은 육체적 쾌락이 주는 만족감으로 다소 상쇄될 수 있지만 초기에는 남자와의 섹스에서 큰 육체적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로서는 반대급부로 느끼는 신경작용은 더욱 치열해진다. 그때 여자는 단순하게 손만 놀리면서 할 수 있는 자수 따위로 시간만 보내면서 애인을 상상하며 무미건조하게 지낸다. 그러나 남자는 기병대를 거느리고 평원을 달리듯 바쁜 사회생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애인을 상상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다. 그러므로 두 번째 결정작용은 남자 쪽보다 여자 쪽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다. 여자는 연애할 때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심하지만 남자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활동과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여자와는 상황이 다르다. 또한 남자는 이성적인 반면 여자는 감성적이다. 이는 가정생활에서도 이성적인 판단 결정은 여자보다 남자가 결정하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여자는 감동을 원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원하는 상대 남자.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여자들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놀라운 통찰력과 판단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하기도 하며 사소한 일에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한다. 또한 평범한 행위나 태도를 마치 훌륭한 것이냐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여자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남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이 모르는 어떤 일정한 심리적인 공식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뿐이다. 여자들은 어떤 남자의 한 가지 장점에 마음이 빼앗기면 다른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묘한 특성이 있다. 흔히 말하는 똑똑하다는 여자에게 저명한 남자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여자가 남자의 첫인상을 결정할 때에는 늘 대수롭지 않은 선입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한 번은 일부러 어떤 여자에게 남자를 소개해 주면서 여자가 그 남자에게 나쁜 첫인상을 갖도록 거짓말을 했다. 그 남자는 똑같은 넥타이를 이틀씩이나 계속 매고 이틀째는 넥타이를 뒤집어서 매지. 그러기 때문에 넥타이가 옆으로 주름이 나 있을 테니 잘 살펴보렴 하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다. 그 여자는 내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만남이 순조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서로 성격도 잘 맞고 매우 낭만적인 여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가 남자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여자들만이 특별한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자는 인간 마음의 미묘한 변화를 잘 감지할 뿐만 아니라 애정의 뉘앙스도 잘 구별한다. 또한 자존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포착해내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여자는 정신작용에서 지성이 감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지혜로운 여자들조차도 지성적인 남자들에게 감탄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남자와 얼간이 같은 남자에게 똑같은 찬사를 보낸다는 것이다. 마치 이것은 최상급의 다이아몬드를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말하거나 인조 다이아몬드도 크기만 하면 무조건 좋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어이없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나는 이런 여자들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 그렇다면 어떤 스타일의 남자라도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라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최상의 연애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남자도 여자에게 차이는가 하면 지저분한 수염에 조리 없는 말투로 맹세만 거듭 반복하는 보잘것없는 남자라도 연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가장 좋은 연애 상대로 생각하는지 잘 모른다. 그 이유는 남녀의 차이 때문이다. 남자는 모든 활동이 두뇌에서 나오지만 여자는 심장에서 나온다. 여자가 남자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것은 그 때문이다. 남자들은 대부분 이성적인 판단과 진취적인 활동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자기의 일에 몰두하면서 위로를 얻는다. 그러나 여자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일에서 위로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자는 지적인 남자와 사귀면서 소외되거나 외로워하기보다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라도 자기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다르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 젊은 여자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남자들처럼 일로서 위로받기 때문에 상대 남자도 지적이고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할 것이다. 여자의 자존심이 센 이유. 사회적인 구조는 늘 남성 중심이었다. 여자도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정치, 경제 관련 업무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결정에서도 얼마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몫은 늘 남자들의 차지였다. 더구나 여자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남자도 단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리 능력 있고 결단력이 있더라도 늘 사소한 일이나 감정과 관련된 문제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에만 관여해 왔다. 이처럼 허망한 자신의 운명과 슬픈 현실에 괴로워하던 여자는 자기 감정이 원하는 것 혹은 연인이 원하는 절정의 섹스를 끝내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존심이 존경받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자존심이 강한 여자들은 남자들이 섹스를 갖기 전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부린다고 상상한다. 남자는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여자에게 표현하려는 것뿐인데 여자는 제멋대로 상상하면서 남자들의 행동에 몹시 화를 낸다. 이런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즐기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이다. 요컨대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여자일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상대 남자에게 완전히 빼앗기기 전인 연애가 막 시작할 무렵에는 도도한 자존심만 내세우게 된다. 또한 애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여자도 웬일인지 자존심 싸움을 시작하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며 애인과 이별한다.
그만큼 여자에게는 자존심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자의 인격이나 품성, 학식, 미모 등이 높고 빼어날수록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은 더 커진다. 또한 평소에 여자가 애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공감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억울해서 복수하려 하며 자신도 한심한 남자들과 똑같은 수준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여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법. 자존심이 강한 여자와 데이트할 때 다른 남자와 시비가 붙었다면 반드시 싸워야지 그저 웃으며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자존심 강한 여자는 매우 불쾌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비겁한 남자로 비난할 것이다. 그런 여자와 지속적으로 사귀려면 일부러 이웃과 가끔씩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 한편 자존심이 강한 남자를 통해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받으려는 여자들도 있다. 런던의 한 유명한 여배우가 자신의 후원자인 대령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녀는 친구 관계에 불과한 남자와 함께 있었다. 여배우는 매우 당황해서 대령에게 말했다. 단지 제가 팔려고 내놓은 말을 보러 온 분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친구는 대령에게 딱 잘라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말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배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친구에게 열렬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여자는 스스로 기품 있게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애인의 자존심에 공명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는 여자다. 또한 여자들은 첫 만남에서 남자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여자들은 남자의 속내를 꿰뚫어 알고 있다고 장담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동요치 않는 남자들을 보고 냉담하다고 한다. 이 같은 여자의 자존심 때문에 남자들은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듣는다. 이것은 자칫하면 왕에게 저지르는 불경죄와도 같다 할 만큼 남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인 만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아무리 다정한 남자라 할지라도 웬만큼 주의하지 않으면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하고 남들 말에 신경 쓰지 않아도 여자는 똑같이 비난한다. 여자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남자들은 그동안 동성 친구와 동등하고 솔직하게 교제해 온 습관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의 이러한 행동 변화에 당황해 한다. 따라서 이런 여자의 자존심과 관련된 심리와 행동을 남자들은 되도록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여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용기. 어느 역사서에 의하면 최고로 위험한 상태에 남자가 모든 이성을 잃고 당황하고 있을 때 여자는 남자보다 단연 우월함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때이다 라는 말이 있다. 여자에게는 남자가 갖지 못하는 특별한 용기가 있다. 여자는 자기를 늘 보호했던 남자가 위험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는 힘으로 그 남자를 구해주면서 큰 긍지를 느낀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남자의 공포심을 덜어준다. 남자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여자의 도움을 받아보면 그 후부터 두려움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은 공포는 위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남자보다도 훨씬 여자들이 용감하다. 여자에게는 오직 사랑하는 남자만 보이고 그 남자만 있으면 된다. 여자는 모든 일을 애인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위험도 애인 앞에서는 한떨기 장미꽃으로 보일 뿐이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기 애인과 싸우면서 보여주는 참을성이다.
이처럼 부자연스럽고 괴로운 행동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참을성은 아마도 정숙함을 지키려는 여자의 습관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또한 여자의 불행을 만드는 치명적인 것은 여자의 용기가 늘 행복과 반대되는 쪽으로 사용되거나 참을성의 인내력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여자는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존심으로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남자는 허영심 때문에 여자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뛰어드는 열정적인 남자가 허영심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는가. 여자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은 인색한 투정에 불과하다. 정숙한 여자가 손해보는 9가지. 여자가 정숙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첫째, 여자는 정숙함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정숙한 모습을 남자에게 보이려면 항상 신중해야 하고 때때로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다른 여자들처럼 입을 크게 벌려 큰 소리로 자지러지게 웃지 않는다. 둘째, 여자는 자신의 정숙함 때문에 남자가 자신을 더 사랑해 줄 것이라 믿는다. 셋째,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참을 수 없이 강렬한 열정의 순간에도 정숙함을 유지하고자 한다. 넷째, 여자의 정숙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부심이라는 쾌락을 선물한다. 여자가 그동안 지켜온 정절을 자신에게 바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라 믿는다. 다섯째, 정숙은 여자에게도 큰 쾌락을 준다. 뿌리 깊게 지켜온 습관을 깬 순간 자신도 그만큼 큰 쾌락을 느낀다. 여섯째, 정숙은 늘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일곱째, 여자의 지나친 정숙과 그에 따른 엄격한 생활 습관은 내성적이고 섬세한 사람으로 만들어 연애를 시작할 용기를 꺾어 버린다. 그런 여자야말로 남자에게 사랑의 기쁨을 주고 자신도 사랑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다. 여덟째, 연애를 별로 안 해본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남자를 만나도 편하게 행동하기가 힘들다. 아홉째, 여류 작가는 숭고한 이념을 다룬 대작을 쓰기보다는 사소한 편지 같은 글을 쓰는 경향이 많다. 그것은 여자가 반쯤만 솔직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정숙한 여자가 모르고 있는 남자들의 심리는 어떠한가?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면서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을 여자도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남자가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여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관대하고 마음이 잘 변하기 쉬우며 남자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정도뿐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갖지 못한 특징이 있다. 여자의 자존심과 정숙함, 그리고 그 정숙함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의 행동과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여자만이 갖고 있는 특징임을 남자는 알아야 한다. 남자가 못생긴 여자와 연애하는 이유. 사람들은 대체로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밝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을 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가장 예뻐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미모의 여자를 만나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남자들의 이런 마음에 놀랄 필요 없다. 이는 자기 연인이 주는 행복이 다른 여자가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애인 얼굴에 작은 결점,
예를 들어 점이나 흉터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여자의 얼굴에서 점이나 흉터를 보면 자기 애인을 떠올리며 황홀한 모상에 잠긴다. 남자는 그 점이나 흉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자와 수많은 사랑의 감정을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가 흉터를 매개로 하여 느낀 감정은 그에게 매우 소중하고 감미로운 것이어서 다른 여자의 얼굴에 있는 똑같은 흉터를 보면서도 애인의 흉터에서 느꼈던 사랑의 감정이 뜨겁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남자가 첫사랑과 헤어진 후에 훗날 첫사랑의 여자와 분위기가 유사한 여자에게 이끌리는 것도 그와 유사한 감정 이입 현상이라고 본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남자들은 남들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말하는 여자와도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남자가 사랑할 때는 남들이 지적하는 단점이나 추한 얼굴도 사랑에 빠진 당사자에게는 아름답게 보이고 남들이 말하는 못생겼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여자와 뜨거운 열애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몹시 여위고 얼굴에는 마마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여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자는 3년 후에 두 여자를 사귀게 되었다. 한 여자는 누가 봐도 뛰어난 미인이었고 다른 한 여자는 여위고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는 아주 못생긴 여자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못생긴 여자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 때문에 여위고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는 못생긴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못생긴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유혹하여 사랑을 이루었다. 물론 처음부터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여자가 너무 건방지지 않다면 여자의 사랑스러운 표정은 남자로 하여금 못생긴 외모도 덮어버린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어느덧 그 여자에게 몰두하게 된다. 예쁜 여자를 찾는 남자들. 연애에 쉽게 빠지지 않는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정열적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들은 여자의 다른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외모를 통해서만 강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여자의 외모만을 따지는 남자들은 열정적인 연애에 빠지는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열정적인 연애를 하는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가 흰 모자를 쓰고 먼 발치에서 오는 것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또한 아무리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곁에 다가와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정결적인 남자들은 지금 한참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인 여자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은 쳐다볼 겨를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정열적이지 못한 남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못생긴 여자에게 정열을 쏟아붓는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한다. 아무리 절세미인이라 해도 자꾸자꾸 보면 그다지 감탄스러울 것이 없다. 여자가 남자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아름다움은 연애의 결정작용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지금 자신과 연애하고 있는 여자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소중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자신만의 사랑의 감정을 원하는 남자에게는 특별한 것이 되지 못한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그런 아름다움은 장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매력이나 향기, 개성 없이 그저 얼굴 하나만 예쁘고 몸매 하나만 빼어난 여자들의 애인 명단에는 틀림없이 바보 같은 남자들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돈 많은 귀족들의 이름이나 졸부들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명한 남자들은 여자들의 육체적 매력에 앞서 정신적 향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남자의 연애.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마다 남자는 왜 황홀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아름다움이 제각각 다르게 남자의 욕망에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가령 남자는 자기 애인이 다정한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 여자가 다정한 여자로 느껴진다. 그러다가 애인이 도도하고 쌀쌀맞은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즉시 그런 여자로 느껴진다. 다정함과 쌀쌀맞음은 정반대되는 성품인데도 말이다. 모든 열정 중에서 사랑의 열정이 가장 격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적인 이유 때문이다. 다른 열정은 욕망이 냉혹한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의 열정은 현실이 욕망에 맞추어 동화한다. 따라서 뜨겁게 타오르는 욕망이 가장 충족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정이다. 아무리 똑똑한 남자도 사랑이 싹튼 순간부터는 상대 여자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자신의 장점은 과소평가하는 반면 사랑하는 여자의 사소한 아름다움은 과대평가한다. 그리고 연애에 대한 불안이나 희망도 순식간에 정열적인 색깔을 띠게 된다. 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들의 만남을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관계로 여긴다. 그쯤 되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조차도 실제한다고 믿는다. 남자가 사랑에 빠져 이성을 잃었을 때에는 명백하게 검은 것을 흰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사랑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그 사실이 실제로는 검은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더라도 역시 자신의 사랑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애쓴다. 그렇게 흑이백이 되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생각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바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진실한 친구는 그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가 사랑에 빠져 이성을 잃으면 친구도 보이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는 도무지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누구의 비판이나 충고가 먹혀들 것인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무분별한 짓을 하는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 여자 앞에서 쩔쩔매는 남자. 한 남자가 퇴근 후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안절부절 시계만 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마음만 들떠서 몹시 서성대는 것이다. 그는 이 일 저 일 해보려 하지만 결국 다 내동댕이 치고 계속 시계만 본다. 그런데 이런 남자들은 막상 여자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기보다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여자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의 괴로움이 그런 아이러니한 심리 상태를 만든다.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사랑을 부조리한 것이라고 말한다. 남자의 그런 심리 상태는 여자와의 순간순간을 행복으로 수놓았던 상상력이 갑자기 냉정한 현실 세계로 끌려 나오면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감성적인 남자는 여자를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주의력을 잃고 방심하거나 용기를 잃으면 연애에 실패하기 쉽다. 그것도 자존심이 매우 상한 상태로 말이다. 그리고는 나는 바보다. 용기가 없다고 스스로를 자책한다. 그런 남자는 사랑의 열정이 조금 식어야만 상대에게 용기도 낼 수 있다.
또한 그런 남자는 아무리 정신을 집중하고 용기를 내어도 결국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이 튀어나와서 실수하기가 쉽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남자는 대체로 자신의 감정을 너무 과장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세련된 여자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는 점이다. 남자는 자기가 여자 앞에서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을 꾸며대거나 과장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르면 남자는 견디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지도 않은 것을 느낀 것처럼 꾸며대서 여자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잘못 알아듣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당황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와의 만남이 엉망이 되면 남자는 차라리 만나지 말자,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모순된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물불 가리지 않고 적진의 포화 속으로 뛰어드는 심정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자신이 계속해서 바보 같은 말만 짓거려댄 것은 모두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절망을 느낀다. 따라서 감정적인 남자의 연애 스타일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자라면 자기에게 진정한 열정을 퍼붓는 남자와 단순히 바람이나 피우기 위해 접근하는 남자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흔들리는 여자를 잡는 법. 남자가 여자의 결정작용에 짠물을 뿌린다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떠난다. 하지만 아직 여자의 마음속에는 습관처럼 그 남자의 자리가 남아 있다. 또한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을 너무 믿게 행동해도 여자가 떠날 수 있다. 무릇 행복한 연애에는 작은 의심과 불안감이 항상 동반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여자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남자가 아무리 사랑을 굳게 맹세한다고 해도 떠난 여자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남자는 여자에게 항상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 만약 그녀와 오랫동안 사귀었다면 그녀가 어떤 여자를 질투하고 있는지, 애인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여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여자를 가까이 하라. 이때 공공연하게 떠벌리며 그 여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매우 은밀하게 숨기듯이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이 모든 사실을 발견하고 눈에는 증오가 가득해져서 몇 달 동안은 모든 여자에게 심한 증오심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할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녀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당신의 정열을 드러내면 만사가 끝장이다. 이때 사랑하는 여자는 되도록 만나지 말고 차라리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지내라. 여자의 사랑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사랑의 기초가 중요하다. 즉,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맺어진 계기가 육체적 쾌락에서 출발했다면 당신의 연인은 변심하거나 배반할 위험이 많다. 이런 경우는 젊음의 열정만으로 결정작용이 일어나서 사랑이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서로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는 똑같지 않다. 정열적 연애에도 여러 시기가 있어서 교대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방보다 더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은 단순히 불장난이나 허영적인 연애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정열적인 연애를 하고 있을 때도 있다. 대체로 자신을 잊고 사랑에 열중하는 사람은 여자 쪽이다. 그리고 두 사람 중 한쪽이 품고 있는 사랑이 어떤 종류이든
일단 질투가 생기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정열적인 연애를 해주지 않으면 몹시 힘겨워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이 깊은 애정을 보여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미적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라면 상대 남자가 정열적인 사랑을 바치면 매우 짜증이 난다. 그렇지 않아도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남자가 다른 남자를 질투까지 한다면 여자는 그 남자를 증오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하게 된다. 여자란 질투를 받을 만한 남자가 아니면 질투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법이다. 여자가 질투하는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 해도 그 질투가 아무 근거 없는 불필요한 것이라면 민감한 여자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도도한 여자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질투를 좋아할 수도 있다. 또한 여자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만일 자기를 배신한 남자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 있다면 결코 자신의 행위를 그 남자가 따져 묻는 대로 네 맞아요라고 실토해서는 안 된다. 남자는 결정작용을 통해서 만들어간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지 못한다. 그 이미지를 즐기는 기쁨은 남자에게 매우 크다. 물론 여자가 네, 맞아요 라는 치명적인 대답을 하기 전까지 말이다. 프랑스에 유명한 일화가 있다. 여자가 애인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다가 애인에게 현장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대담하게 사실을 부정했다. 애인이 계속 추궁하자 이렇게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은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본 것을 더 믿으니 말이에요. 부정한 짓을 한 애인과 화해하는 것은 연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결정작용에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는 행동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은 죽고 당신의 마음은 그 죽음에 다가가는 괴로운 심정을 느껴야만 한다. 그래도 화해하고 싶다면 친구로서만 지낼 용기를 내라. 여자와 남자가 좋아하는 외모.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자. 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에드워드라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 여자를 오래전부터 혼자만 속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이제 막 외국 유학에서 돌아왔으니 곧 그 여자에게 청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여자는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설레었다. 어느 날 마을 성당에 간 그 여자는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가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부르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먼발치에서 에드워드라는 남자를 훔쳐볼 수 있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에드워드를 사랑하게 되었다. 마침내 소문대로 에드워드로부터 청혼이 왔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에드워드를 만난 그 여자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만난 에드워드는 성당에서 은밀히 훔쳐보았던 그 남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이미 성당에서 처음 본 다른 에드워드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결국 두 사람은 맺어질 수가 없었다. 또 다른 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한 남자가 불행한 처지에 빠져 있는 젊은 여자를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다. 그 남자의 보살핌에 감동한 여자가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 남자와 만나서 교제해 보니 남자는 세련되지 못한 말투와 촌티나는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여자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 여자는 남자의 능력이나 인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소한 부분에서도 그 자체가 견딜 수 없게 싫어질 수 있다.
그런 경우 사랑의 결정작용은 불가능해진다. 즉,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결정작용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남자는 여자에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완벽이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자의 주관적인 기준이다. 그러므로 못생긴 외모는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는데 최초의 장애가 된다. 그러나 일단 연애가 시작되면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애인을 아름답게 여긴다. 다른 여자를 보고 느끼는 행복지수가 1이라고 한다면 외모가 떨어진 자기 애인을 보는 행복지수는 1000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이 시작된 후에도 여자는 내적, 외적인 외모를 유지해야 한다. 사랑이 싹트기 전까지는 서로의 멋진 외모가 사랑을 부르는 첫 번째 역할을 한다. 특히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남자의 외모에 감탄하거나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 그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 연애의 7단계에서 보았던 것처럼 감탄은 연애를 시작하는 동기인 것이다. 취미적 사랑이나 정열적 사랑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최초 5분간은 자기 생각보다 다른 여자들의 평가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경우 남자는 여자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자칫 여자가 남자를 하찮게 여겨 연애의 가능성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자가 각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자는 아무에게나 쉽게 반하는 남자에게는 호감을 갖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 없는 듯한 무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여자는 너무 쉽게 무릎을 꿇는 남자에게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고마움도 모른다. 그것이 여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일단 결정작용이 시작되면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발견하는 새로운 아름다움 하나하나마다 행복을 느낀다. 남자가 느끼는 여자의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새로운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쁨을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쁨의 질과 양도 다르다. 어떤 남자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또 다른 남자에게는 추함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자의 보조개가 너무 예뻐서 그 보조개에 빠져 사랑을 느끼는 남자도 있는 반면 보조개라면 치를 떠는 남자도 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움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육체적 쾌락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남자에게는 그런 기쁨의 기회를 많이 주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자신의 열정을 한 여자에게 마구 쏟아붓는 것 자체가 기쁨인 남자에게는 단지 그 대상이 되어주는 여자가 아름다운 것이다. 또한 어떤 남자는 지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한 여자에게서 기쁨을 얻으며 그 여자의 아름다운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남자마다 다 다르다. 결국 남자가 느끼는 여자의 아름다움이란 그동안 자신이 여자에게 품었던 온갖 욕망의 시련이 축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